오늘은 그러게요. 뭐 고생하신 날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좀 장이 갔죠. 반등이 나왔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 밀리면서 끝났고 대형주가 강했는데요. 그 이제 개인들의 매물이 조금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들의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배당을 받기를 싫어하는, 배당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그죠? 돈 많은 걸 노출하기 꺼려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말씀이올시다. 예, 그런 분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게 뭐 어제, 그죠? 어제 기계적으로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내일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굉장히 사실 뭐 오늘도 오후장에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코스닥은 좀 밀렸고요. 코스닥은 분명히 개인들 매물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이고요. 예, 아마 대략 좀 마무리 된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내일 정도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프리지아님, 네,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마인드파워님, 프리지아, 프리지아 꽃 참 좋죠. 네, 근데 노란색의 그 향기도 좋고요. 이전에 프리지아 꽃도 좀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애플카, LG, LG전자가 상한가 가는 거를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는 그렇게 LG전자 같은 종목이 상한가 가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요. 시장이 그만큼 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안엘리님 반갑습니다. 강의 들어오셨다는데 제가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얘기하고 시장 흐름을 좀 읽고 전문가들을 오시면 물어보고 투자의 실마리를 찾는 거죠. 네.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될지를 우리는 자다가 꿈속에서 꿈꾸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뉴스도 보고 리포트도 보고 전문가들 오시면 얘기도 듣고 이런 걸 종합해서 의심해보고 또 째려보고 척후병을 조금 내보내서 사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딱 잡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런 걸로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걸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95년에도 LG전자가 상한가 갔대요. 뉴스에 나왔나 보군요. 감사합니다. 주연님, 박주연님 찾아주셔서 95년이면 지금 2020년, 1995년, 25년 전이니까 네, 25년 전에 지금 주식시장에 계셨던 분은 별로 없으시죠? 25년 전, 1995년이면 저는 주식시장에 있었네요. 기자 생활하고 있을 텐데요. 네. 하라미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리사조 동백님, 네. 시기씨랑 용희님 반갑습니다. 자, 이야기를 살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시장주의자, 왜 시장주의자라고 했는지는 지난번에 황희연 팀장님 오셨을 때 같이 했던 분들은 아시고 또 왜 시장주의라고 하는지 이따가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에 입각한, 네, 시장의 흐름을 중시하는 그런 전문가라는 거지요. 네, 황희연 팀장과 함께 주도주 얘기를 오늘도 쫙 할 테니까요. 주도주는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어제 같은 날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를 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린이 오늘 LG 오늘 팔아버렸다고요? 네. 오늘 내일 주가 있다가 잘하신 걸 수도 있고 상한가에 일단 잘 파셨어요. 수익 내고 팔았으니까. 근데 또 이제 흐름들을 보면 조금 더 기다리고 수익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배우는 거죠. 네. 하한가에서 팔면 정말 속 터지는 건데 상한가에서 팔면 기분 좋은 거죠. 또 살 날이 있을 텐데요. 자, 시장 흐름들 우리 황 팀장님 오기 전에 조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후달거리게 빠졌는데 오늘 반등이 오기는 왔는데 처음에 상승 출발 그리고 또 바로 하락했어요. 하락했다가 또 들어올리다가 여기서부터 오후 1시부터 이제 선물하고 코스피는 옆으로 횡보 상승세를 지켰는데 파란색 얘는 내려왔죠. 이게 코스닥이잖아요. 그죠? 코스닥은 왜 내려왔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이 왜 내려왔느냐? 개인이 팔았으리라고 추론이 되는 거죠. 안 보더라도. 딱 보면 개인들이
물론 뭐 거래소도 팔았습니다만 코스닥도 개인들이 팔았고 기관들도 합세하면서 좀 팔았다. 개인들은 왜 팔았느냐? 해가 넘어가기 전에 주식을 팔아야 될 분들이 있다. 예. 부인한테 걸리면 혼나든지 돈이 필요하든지 배당을 주로 이제 큰 돈들이 배당을 받고 넘어가지 않으려는 자금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반열에 한번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우리 패밀리들. 그래서 나도 정말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걸 가지고 내가 배당을 받으면 상당히 좀 내 자산도 노출되고 이럴 것 같아서 파는 분들이 있다. 그런 대열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 이제 배당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장 끝날 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급하게 월요일 날 팔려고 하진 않겠죠. 누구라도 약간 여유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월요일 날 주가가 막 급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빠른 분들은 이번 주에 어제 많이 팔았고 오늘 좀 팔았고 내일 정도까지 매수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대략 어제 오늘로 상당히 좀 소화가 된 걸로 보인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26포인트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좀 밀렸지만 5포인트 밀렸지만 뭐 그리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환율은 1107원, 0.5원 가량 올랐습니다. 자, 종목들을 좀 째려보면서 흐름들을 좀 쭉 스토리들을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자고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전광판에 있는 이 종목만 얘기하고도 주식시장의 이야기를 쫙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들 조금 매출 쉬는 것 같더니만 다시 좀 발동을 걸었네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건희 회장의 배당금 규모가 확정됐다. 그런 얘기로 해서 배당 얘기가 이제 확정되겠구나. 그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보다도 삼성전자 우선주를 본다. 우선주 오늘 2% 올랐죠.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상속세를 내려면 상당한 재원을 합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게 배당을 받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 사실 정말 좋은 주식인데 오늘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목표가 올렸는데 사실은 뭐 너무 무겁고 이런 종목을 별로 선호 안 하시니까 저도 이제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인데 별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삼성물산 올랐고 삼성생명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죠. 네, 생명 같은 경우도 배당금 증가에 대한 기대감 어제 많이 올랐는데요. 생명은 오늘은 조금 쉬었습니다. 종목을 보면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소부장들 보세요. 어제 장 밀리면서 대략 이런 종목들이 4% 5%씩 어제 우리 소부장이 후달거렸잖아요. 네, 소부장님 후달거렸는데 어제 같은 날 사고 싶냐 안 사고 싶냐? 손가락이 얼어가지고요. 어제 같은 날은 정말 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 또 보니까 동부하이텍 2%, 동부하이텍은 이제 어제도 강했지만요. 동부하이텍은 이제 어제도 강했지만 차트를 좀 보자.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예, 그렇지만 다른 종목들, SK 머티리얼스 8% 올라가고, 보면 오늘 소부장들이 다 강하잖아요. 실리콘웍스 3%. 이런 날 사고 싶다니까요.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8% 떨어지는 날, 6% 떨어지는 날 사고 싶지 않죠. 네. 그러나, 그런 날 사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소부장주들이 오늘도 다 강했고 SK 머티리얼스 관련해서도 얘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리포트 이제 새로운 사업을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 말고도 여러 소재 쪽을 한다는 얘기 많이 올랐지만 소재주의 대장주이니까요. SK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이런 시뻘건데 이게 바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 상한가, LG디스플레이도 6%, LG이노텍 12%, LG도 오늘 강했거든. 주 LG도 강했을걸요? 네, LG도 10%. 도대체 뭔 일이 있었냐, LG전자에. 아시겠지만, 자, 설문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설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설문이냐? 휴대폰
휴대폰 없으신 분 없죠? 여러분들 휴대폰 가운데 나는 LG 쓴다, 삼성 쓴다, 혹은 애플 쓴다, 예, 뭐 화웨이 쓴다, 또 있나요? 블랙베리? 여러분들 쓰시는 거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자, 휴대폰 뭐 쓰세요? 네. 예, 샘성. 애플,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 꽤 있을 텐데, 네. 뭐 쓰는지 보면 이제 연식이 나오는데, 이게. 샤오미 쓰시는 분도 있고, 샘성, 아이폰, 그렇겠죠. 샘성 쓰실 텐데, 보면, 그러게요. 뭐 아이폰, 뭐, 한입 베어문 사과 아이폰도 많이 쓰실 텐데요. 대부분은 삼성을 쓸 거라고요. 네, 송명규님도 그렇고 세연님도 그렇고, 네, 여기서 지금 나는 LG요. 이런 분들, LG 휴대폰을 쓴다는 분들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LG 에어폰. 자, 오케이. 그러면 자, 이번에는 휴대폰은 뭐 게임 끝이에요. 휴대폰 뭐 쓰느냐 답해 주시는 분들, 네, 감사합니다. 손가락 운동되고 좋습니다. 네, 이런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뭘자 뿌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예,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가전제품, 세탁기, 건조기 좋다.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같은 것도 LG가 먼저 했잖아요. 냉장고, 요 가전류에서는 어디 쓰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전제품도 삼성 쓰는 분도 있죠. 뭐 TV도 있고. 가전제품은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냉장고. 네, 가전제품 몽땅 LG 네이비님. 네, 가전제품 뭐예요? 가전은 삼성, LG 골고루 이렇게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LG가 가전제품은 잘하죠. 잘하고 고가 브랜드도 만들고요. 저희 아드님이 LG 야구단 팬이셔서 저보러 제가 한때 그 서울의 연고니까 뭐 LG는 잘하니까 옛날에 뭐 저 넥센 히어로스 응원하려고 나는 오늘부터 이제 넥센을 응원하겠다 그랬더니 집에 있는 LG 제품 쓰지 마세요. 아버지 우리 아드님이 그러시던데 집에 있는 것들은 LG가 그만큼 강하죠. 자, 그러니까 LG가 가전 쪽에서는 정말 굉장히 강자인데 휴대폰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예.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이제 분사하거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공신하면 이건 상한가 3번 갈걸요?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전장 부품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겠다. 이건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기대감들을 지금 뿜뿜 머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그동안은 자동차 부품 쪽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전기차 부품 합작 회사를 캐나다 회사와 캐나다의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전기차 부품 회사를 세우겠다. 이런 게 이제 탁 뭐라 그러죠? 촉매를 작용한 거죠. 이제 마른 섭에다가 불을 이제 끼얹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LG가 갔었던 거고요. LG는 사실은 뭐 이 요인이 아니더라도 LG전자는 상당히 좋게 보고 며칠 전에도 뭐 그러니까 1분기의 실적이 좋다면서요. 1분기 실적 좋고 LG전자 좋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한가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대단한 기세죠. LG전자. 네. 근데 이거는 LG전자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금성 골드스타 주식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쭉 가지고 고민하다가 요즘같이 좋은 날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제 확 올라준다는 이거 상한가 가면요.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 아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분은 시간대별 누르면 어땠나? 아침부터 강하지 않았나? 아침에 살기가 있었군요. 아침에 그 뉴스를 가지고 갭으로 갔던 건 아니고 아침부터 그냥 쫙쫙쫙쫙 거의 45도 각도로 갔군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신 분도 있겠네요. 한 4, 5%에 사서 상한가에 파신 분들 잘하셨어요. 잘한 거고요. 잘한 거고. 그러나 뭐 또 좀 욕심을 내는 분들이라고 하면 굳이 오늘 뭐 이렇게 대량 거래 장대 한봉 세웠는데 여기서 안 팔고 버티는 분들은 더 노리는 거죠. 그죠? 그런 분들은 더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대단합니다. LG전자. LG전자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내일 금요일 연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LG전자가 내일 다시 상한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웅제약처럼 그런 테마주는 아니지만 조금 요 장대 양봉상에서 조금 약간 위쪽으로 붙인다거나 이 안에서 좀 조정을 받는다거나 그러면서 다시 이런 올라갈 개연성도 꽤 있죠. 길게 보면 좋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지는 오히려 조정의 자리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정받으려면 요즘만 조정받으면 살려고 했는데 그 주식이 안 오고 날 버리고 갔다. 그러면 뭐라고요? 잘 가. 가게 놔두세요. 내가 뭐 2천 종목을 다 사야 되는 거고 이 주식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일 9시 반에 휴대폰 사업을 접는다는 얘기를 하면 상한가 갈 수 있겠죠.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주임님 못 버리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LG전자 어쨌든 좋습니다. 그동안 뭐 삼성전자 IT가 더 좋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그 삼성전기 얘기도 했었는데요. 삼성전기도 고점치고 일봉상 매출 좀 조정받았습니다만 주봉으로 보면 흐름 좋습니다. 네, 그 LG전자도 좋네요. 흐름 좋습니다. 굳이 흐름을 꺾을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자, 이렇게 종목들을 함께 좀 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상한가를 간 기염을 토한 날이었고요. 2차 전지는 쪼매이 쉬었습니다. 쪼매이 전반적으로는 2차 전지는 에코프로가 한 3% 오른 걸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2차 전지는 오늘 좀 쉬었는데 2차 전지 관심 끄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2차 전지도 계속 가야 되는 거고요. 네. LG 그러게요. LG가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리더십이 사실 LG는 이제 구광모 회장이죠. 구광모 선생이 어떻게 하느냐를 좀 더 봐야 됩니다. 성품은 좋은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구광모 회장이 이제 LG그룹의 키를 잡았고 또 LS라든지 떼어내갈 부분들은 떼내고 그랬는데 이제 리더십들을 조금 확 발휘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성품이나 이런 관리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뭘 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 의선이 형 같은 경우는 뭘 보여주잖아요, 그죠?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수소차, 뭐 전기차 이런 거 아버지에 눌려서 못하던 걸 쫙쫙쫙쫙 치고 나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기대는 되고 조금 구광모 효과를 조금 더 LG는 봐야 됩니다. 네, 구광모 효과. 삼성도 이재용 효과를 좀 아직은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들이 뭐 재벌이라고 해서 욕을 많이 먹었지만 지금 2세도 아니고 3세들이죠. 거의 3세, 4세 경영인데 최근에 경영하는 3세들이 보면 전때 선대들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과거 선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무식하고 뒤로 돈 뜯어내고 뭐 후려치고 이래서는 글로벌 기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기업은 뭐 사라질 거고요. 현대차, SK, LG, 삼성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애를 쓰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이 밝다는 겁니다. 5G도 오늘 좋았네요. KMW 3%, RFHIC 2% 강했고 엔터주가 오늘 JYP가 5%나 올랐습니다. JYP가 뭐 뉴스가 좀 있었나요? 누가 또 이 그룹들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었나? JYP도 빅히트가 오기 전까지는 가장 대장주고 지금 이제 좋게 보는 기업이지요. 뭐가 트와이스가 빌보드 앨범 차트 72, 트와이스 효과가 뭐 있지요. 빅히트는 좀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 상황들이고. 자, 오늘 NC소프트도 다시 2% 정도 강했고요. 오늘 컨텐츠 가운데서는 가장 관심 있는 게 얘 말고 얘죠. 얘.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관심이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네. 스위트홈, 넷플릭스, 엄청난
뭔가의 기운을 좀 모아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좀 이따 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 뭐 있나요? 쌍용차 법정관리 들어가고 지금 거래정지 아닌가요? 쌍용차. 아이고, 쌍용차 같은 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거래정지죠? 거래정지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쌍용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마음이 아프시지만, 새로운 또 3개월 안에 새 주인을 찾는다? 사업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요. 어려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다고 말씀드렸고, 바이오는 힘을 좀 잃은 거죠. 그동안 며칠은 계속 제약주 가운데 기존의 약물을 조금만 뒤집어서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이제 효과가 있다. 뭐, 치료제, 백신 이런 거 하면서 돌아가면서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그때 수익을 내는 것도 좋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오늘 티움 바이오 정도를 제외하고는 바이오들은 조금 에너지를 좀 뺏긴 듯한 모양새였고요. 만도도 10% 갔어요. 자동차는 그리 강하진 않았는데, 만도도 엄청나게 강한 모양새를 부품주 가운데 강했고요. 음식료 그죠 그렇고 조선주들이 수주 막 했다고 그랬죠. 수주 얘기가 막 터졌는데 연속성을 일단은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시세를 좀 못 이어가는 흐름들이네요. 해운주도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HMM도 지난번에 15,000원 갔다가 좀 조정받았다. 다시 한 2만 원 보고 다시 발동 걸어보자는 얘기 많은데 좀 약합니다. 그 다음에 페노션 이런 게 좀 관심사인데요. 해운주도 좀 약했고 유통 결제 관련주들도 필라홀딩스 정도? 이거 아마 오늘 리포트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필라홀딩스 3% 오른 것 말고는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었고 항공주들도 여행주들 오늘 좀 약했을 거예요. 여행주들이 리포트들이 좀 나왔는데 아직은 좀 그동안에 여행주가 굉장히 많이 사실 올라왔었는데요. 이제 갈 길이 좀 멀다. 그리고 사실 여행주가 조금 관심에서 지금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 때문에 여행주들이 오늘 좀 약했을 거예요. 하나투어 3% 밀렸네요. 상승할 때 이 구간에서는 정말 이게 추세적으로 돌리는가 싶더니만 또 이제 꺾였습니다. 그죠? 네. 언제 팔아야 될까 이런 게 이제 고민인 거죠. 상승세가 꺾였을 때 팔자. 상승세가 꺾였을 때 이 주식으로 보면 상승세가 꺾였을 때가 언제인가요? 네. 이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게 끝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위로 갈지도. 대략 한 주요 이평선 이게 일목균형표의 요게 전환선일 거예요. 내려오는 한 요 정도 구간. 네. 아니면 이 정도 구간에 팔아야지 되는 거죠. 그죠?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확인을 하고 팔아야 됩니다. 항상. 확인을 하고. 네. 이게 위로 갈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얼마큼 먹을 거냐. 여기서 요만큼을 먹을 거냐, 요만큼을 먹을 거냐, 확인하고 먹을 거냐, 수익을 낼 거냐, 이 정도 구간일 거고요. 어쨌든, 여행주도 오늘 좀 약했습니다. 항공주도 그렇고, 풍력 관련주들, CS 윈드 계속 이런 대장주죠. 풍력의 대장주인데, 이게 CS 윈드도 그렇고, 지금 의증을 많이 하니까요. 그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겁니다. 네. 주식 막 갈 때 이럴 때 유상증자 해가지고 돈 땡기는 겁니다. 땡긴다는 의미가 좀 그렇지만 땡겨가지고 회사 이제 설비 투자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유증하면서 서비스로, 네. 또, 무증도 좀 해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가는 거라 그런 물량들이 좀 이제 다들 많은 게 좀 부담인데요. CS 윈드는 유증 끝났고 이제 다음 2월에 또 무증이 남아있죠. 그런 증자 얘기 이런 게 남아있지만 큰 흐름으로 가게 되면, 또 이제 주도주의 흐름들이라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CS 베어링이 조금, 올랐습니다. 폐기물 관련주들 영향이 강했고요. 삼성물산 아까 잠깐 봤었죠? 삼성물산 3%, LG 10%, 지주사들이 오늘 힘을 좀 내줬습니다. 금융주는 증권주 가운데는 사실 KB금융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배당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받고 나서 연말 내년 초의 흐름이 은행주가 어떨 거냐, 요거에 대한 고민만 좀 있으면 연초에 은행주가 확 오르진 않겠지만 사실은 연초에 배당 이게 한 4% 정도, 4%, 5% 배당 주거든요. 어제 계속 얘기했지만 5% 배당 받고 당장 1월 초에는 좀 밀리더라도 내년에 어쨌든 간에 뭐 인플레이션 얘기가 좀 나오거나 금리가 좀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은행주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본다고 하면 이거는 뭐 양수겸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이런 쪽은 최근에 좀 빠져졌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하실 분들은 내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기회가 좀 있어 보이고요. 증권주 가운데는 이제 사실 대표주가 이제 키움증권인데, 키움이 상환우선주하고 전환사채 얘기 지난번에 이게 매물 이제 오버행 이슈 때문에, 오버행은 잠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을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오버행. 그 물량 때문에 키움이 늘리고 있네요. 늘리고 있고 오히려 한국금융지주가 3%가량 올랐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 흐름 좋다. 근데 이제 키움이 그런 악재를 좀 해소하게 되면 다시 뭐 나보러 뭐라 그랬어? 하고 갈 수 있는 끼가 있는 대장주가 키움증권이죠. 네. 그 정도 시장 흐름을 좀 보면 되겠고. 메디톡스 특징주 가운데 LG전자 받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메디톡스. 참 이런 게 메디톡스 오늘 7.9% 빠졌는데 기사를 이제 보셨겠습니다만 메디톡스는 이제 본업의 제품들에 대한 판매가 계속 길이 막히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죠. 왜냐하면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가 ITC에서 소송했는데 대웅제약이 진 걸로 나왔지만 진 게 아니라 그러면서 급등하고 갈 때 아니 메디톡스가 사실은 그 재판에서는 ITC 소송에서는 이긴 거나 다름없는데 메디톡스도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보톡스 얘기도 막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조금 오르는 듯 했었죠? 했는데 결국은 여기는 이 제품에 대한 판매허가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지만 갈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뭐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여긴 또 이제 지금 제품에 이제 몇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또 취소 절차가 나오고 이노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 판매 허가 그러면서 뭐 거의 지금 주요 제품들이 줄줄이 지금 정부 보건당국으로부터 판매를 못하도록 했고 수출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러면서 재판으로 가 있기 때문에요. 뭐 당연히 회사 측은 법적 대응하겠다 하고 하겠지만 쉽지 않은 거죠. 이런 걸 이제 아는 분이 있다면 대박일 수 있는 거죠. 네. 메디톡스 근무하시는 분 없죠. 내가 볼 때는 메디톡스 여러분, 제가 메디톡스에 다니고 있는데요. 뭐 우리 동생이 다니고 있는데 이거 메디톡스가 회사가 망할 요인이 아닙니다. 절대. 지금은 눌려있고 그렇지만 메디톡스 판매 허가해가지고 죽인다, 회사 죽고, 종업원 죽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소송 걸리면 문제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시간이 가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뭐 풀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만 가지고 있다면, 야, 이런 종목은 뭐 정말 대박인데, 모른다. 그거를 어찌 알겠어요. 그죠? 어찌 알겠어요. 77만 원 하던 게 지금 17만 원 와 있는 구간이라 모르는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메디톡스. 좀 안타깝긴 한데요. 네. 메디톡스. 얘기도 했고, 앞서, 그 다음에 오늘 또 석경 H라는 기업이 상장했는데 따상이네요. 네. 석경, 이름이나 좀 뭐하는 회사인지나 좀 알고 가입시다. 석경 H. 예. 붉은 기둥을 하나 세우고 이쪽엔 쫙 비어있는 상황인데요. 석경 AT라는 기업이 좀 그러니까 상장하는 기업도 결국은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AI 업체, 뭐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기업들은 잘 가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 석경 AT는 첫날 따상을 했는데요. 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전기전자,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벌써 내용 자체가 좋으니까요.
공모할 때도 보면 기관들 대해서 벌써 뭐 1000몇 대 1이더라고요. 네. 공모주 총약 1751대 6. 네, 이런 거를 갈만하죠? 이익도 나나? 이런 기업은 이익도 나겠는데요. 그냥, 뭐, 카더라 가지고 기대감만으로 가지고 가지는 않으리라고 예측이 돼 봅니다. 그런데 매출은 별로 없네요, 아직. 예. 작년에 매출이 64억 밖에 안 돼. 영업이익이 13억이야. 예, 저 같으면, 헐, 아직은 이건 모르겠다. 기대감이죠. 이건 완전히 기대감입니다. 그죠? 예, 매출단은 되게 작네요. 이게 아마 기술 특례로 아마 올라왔다는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은 매출단이 좀 작으니까요. 자, 시장 흐름들 대충 좀 읽어봤습니다. 예.